안녕하세요.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산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볼게요. 두산중공업을 좀 보기에 앞서서 일단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종합주가지수는 어제 대비 42포인트 빠진 현재 시각 2,919 정도 움직였고 저점이 2,908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아래골 살짝살짝 달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 하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흐름 자체를 보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이렇게 표시해 본다면 8월 중순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빠지는데 두산중공업은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보게 된다면 이 지점이 보이죠, 있죠? 이 지점이 보이고 종합주가지수는 여기가 좀 보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는 여기에서는 살짝 여기 반등을 했지만 8월 중순부터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다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흐름 자체가. 두산중공업은 반면에 이렇게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종합주가지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닌데 지금 흐름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저기 두산중공업은 이런 위치에 지금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적인 흐름에 그 끝선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요거 그러니까 올해 저점을 살짝 이탈한 이 자리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가격으로 보게 되면 17,000원 선, 지금 18,000원 선이잖아요. 17,000원 선, 이 1번, 2번 이렇게 표시된 자리에서는 기술적인 아마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에 돌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잘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을 관심 있거나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뭐 이런 내용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잠깐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 채권단 관리체제 조기 졸업 핵심 역할한다.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산그룹이 올해 안으로 채권단 관리체제의 조기 졸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예상이 되고 두산 계열사 중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두산중공업은 그죠? 두산중공업은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이에 두산중공업이 채권단 관리체제 마무리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 쏠린다라는 이런 게 나오고요. 사일 업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두산그룹이 빌린 차입금 잔액은 1조 3,969억 원이다. 지난해 3월 산업은행 등에서 빌린 총 3조 원의 차입금 중 절반 이상을 상환한 것으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대금 6천억, 고려하면 잔액은 7천억 정도 남게 된다. 이에 두산그룹은 두산건설에서 촉발된 재무 유동성 위기가 확대된 산업은행 수출입면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 이제 차트랑 한번 연결시켜 보면 아마도 그런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작년에 코로나 때 웬만한 정도 빠지다 같이 빠졌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안 좋았어요. 그죠? 10년 동안 흐름 자체가 계속 하방으로 흘러가다가 더군다나 이제 분위기상 악재도 또 맞았고요. 그죠? 그러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점을 감안해 보면 10,000원대임을 알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거래도 많았고, 그죠? 이 일대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올라갔다 올해 가장 저점을 찍었던 10,000원 근방 이 자리가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전체적인. 그래서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흐름 속에서 보면 이런 그림 하나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내려오기만 하던 그 흐름 자체가 작년 중반 넘어가서 5,000원 회복하면서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10,000원 근방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주가는 30,000원까지 갔다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체크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어떤 거냐면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다가 갑자기 꺾기 시작한 자리가 이 자리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가격대. 그런데 거기를 가만히 보니까 깨고 반등하고 저항 맞고 반등하고 저항 맞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저항 맞고 올해 이제 들어와서 지지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이 제시해 놓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지금부터 17,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보고 그 다음에 깨져버리면 10,000원이 돼버리니까요. 그죠? 17,000원이라는 가격은 무척 중요하다라고 지금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관심 있거나 이 종목을 관심 있거나 가지고 계신다면 17,000 이탈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생각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얼마죠? 15,000원대까지 오차 범위는 생기죠. 조금은 그죠? 추세적 흐름까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15,000원과 18,000원은 좀 가격에 편차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히 15,000원 깨졌다고 바로 이탈하는 게 아니고 15,000원까지 확대를 하면서 주가를 볼 수 있는 여유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완전히 이탈해버리면 15,000원대를 이탈해버리면 10,000원까지 열리니까 기점이 10,000원, 그 다음에 최종 기점이 15,000원, 17,000원. 그 다음에 흘러가는 그림 속에서 상승의 흐름은 많이 열려 있죠. 그래서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 속에서는 얼마다? 여기 4만원 부근까지.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파동의 범위가 여기 15,000원에서부터 파동의 범위가 15,000원. 그 밑은 이제 10,000원이 되니까요. 뭐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열려있는 공간이 4만원까지 이렇게 열려있죠. 그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전체적인 파동의 범위가 15,000원에서 4만원까지 파동의 범위가 열리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생각을 한다면 15,000원까지 열고 이렇게 45,000원까지 확대하면서 주가의 파동을 관찰해 볼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져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주식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보 내용이라는 거죠. 아까 뭐 이런 내용을 같이 읽어봤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그래서 향후 전망은 좋아질 가능성에서 지금 15,000원까지 밀린다는 것은 오히려 눌림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15,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지를 못하게 되면 눌림이 아니라 그대로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그 다음 파동으로 봤을 때는 10,000원까지 되겠죠. 그죠? 10,000원까지 열려있는 공간. 차트랑 그 내용하고 매칭시켜 봤을 때는 지금 움직임, 주가가 좀 빠지긴 하지만 이 빠짐은 15,000원까지 확대된 파동의 눌림의 공간이 아니겠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15,000원, 그 다음에 4만원까지 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뭘 보냐면, 실적을 한번 잠깐 볼게요. 실적이란 내용은 지금 아까 봤겠지만은 그러니까 올해 전반기 전체를 보게 되면 뭐 마이너스는 안 나고 플러스가 나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셨지만 5천억 이상을 이렇게 그죠? 5천억 이상을 전반기에는 이렇게 흑자를 성공하는데 나왔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저거는 이제 이어갈까가 관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차트가 제시해놓은 가격대는 15,000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격대가 있고요. 그죠? 15,000원. 그 다음에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1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4만원까지 열어볼 수 있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15,000원 이탈해서 논다 그러면 이건 부득이하게 10,000원까지 열리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죠? 10,000원까지 뭐 최종으로 이탈했다는 것은 올라오는지 계속 저항이 되면서 주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매매를 하는 동안에 뭔가가 기준은 잡아놓아야 되는데 그 기준은 반드시 흐름 속에서 잡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은 거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15,000원까지 확대, 그 다음에 4만원까지 확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실적이 계속해서 흑자를 이어가는지를 관찰한다면 충분히 한 번쯤 반등할 구간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거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황 대표 얘기는 올라갔던 게 눌림으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15,000원까지 열고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될 가능성을 한번 보고 신규 진입도 신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만약 이탈해서 이렇게 논다면 다음은 10,000원. 그 다음에 빠져버리면 계속 저항이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런 걸 기억하고 15,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비중을 줄인다든지 어떤 그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가격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리고요.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습니다.